마루와 울가람,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이상을 품고 있었다. 흐르는 구름처럼 자유로운 영혼을 지닌 마루와 단단한 바위처럼 확고한 신념을 가진 울가람. 그들은 마치 하늘과 땅처럼 다른 성정을 지녔지만 그들의 목표만큼은 같았다. 바로 왕국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 울가람은 배신과 반란에 의해 무너졌던 자신의 왕국을 되찾으려는 폭수심과 함께 무력과 통제만이 왕국을 안정적으로 통합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과거의 상처가 깊은 협곡처럼 패여 있었고, 그 상처는 세월이 흘러도 아물지 않은 채 힘과 지배만이 혼란을 잠재울 수 있다는 강박적인 신념으로 변질되어 있었다. 반면 마루는 자연과 부족 간의 평화와 협력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그의 눈동자에는 늘 초록빛 숲이 깃들어 있었고, 그의 말투에는 봄바람 같은 따스함이 묻어났다. 그는 자연의 숨결을 따르며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왕국을 꿈꿨다. 마루가 걸어가는 길마다 들꽃이 피어나는 듯했고, 그의 미소는 얼어붙은 마음도 녹여내는 힘이 있었다. 마루는 대지와 생명이 하나 되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미래를 그렸다. 그의 비전 속에는 각기 다른 색깔의 깃발을 든 부족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있었다. 마치 한 폭의 수채화처럼 아름답고 평화로운 세상이었다. 그는 무지개가 7빛깔로 이루어져 있듯이 부족들의 다양성이 왕국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 것이라 믿었다. 그는 무력을 통해 얻은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며 오직 대화와 상호 존중을 통해서만 모든 부족이 함께 번영할 수 있다고 믿었다. 칼과 창으로 얻은 평화는 겨울 얼음과 같아서 봄이 오면 녹아버릴 것이라 생각했다. 마루는 여러 부족들과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신뢰를 얻어갔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 진심은 부족들의 마음을 서서히 움직였다. 부족들은 마루의 평화로운 이상에 동조했고, 그의 온화한 지도력에 점점 더 끌렸다. 그들은 피로 물든 전쟁터보다 꽃이 만발한 들판을, 위압적인 통치보다는 상생의 평화를 갈망했다.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삶을 영위하는 마루의 방식은 마치 오랫동안 목마른 자에게 건네는 맑은 샘물 같았다. 마루는 그들을 한데 모아 자연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면 다툼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설득했다. 그의 말에는 강요가 없었다. 다만 진실된 마음이 있었고, 그 진심은 바람을 타고 퍼져나가 점점 더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뿌리를 내렸다. 그와 함께하는 부족들은 날이 갈수록 늘어났고, 마루의 영향력은 봄철 새싹처럼 무성히 자라났다. 그러나 울가람은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한겨울 밤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울가람은 배신과 반란에 의해 무너졌던 자신의 왕국을 되찾으려는 폭수심과 함께 무력과 통제만이 왕국을 안정적으로 통합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과거의 상처가 깊은 협곡처럼 패여 있었고, 그 상처는 세월이 흘러도 아물지 않은 채 힘과 지배만이 혼란을 잠재울 수 있다는 강박적인 신념으로 변질되어 있었다. 울가람은 강력한 군대를 조직했다. 그의 병사들은 마치 쇠사슬로 엮은 듯 단단하고 규율 있는 집단이었다. 그들은 울가람의 철저한 훈련과 엄격한 지휘 아래서 날카로운 칼날과도 같은 전투력을 갖추게 되었다. 그의 군대가 지나간 자리에는 두려움의 그림자가 드리웠고, 그들이 머무는 곳에서는 새들조차 노래하기를 멈추었다. 울가람에게 평화로운 대화와 협력은 어린아이의 헛된 꿈에 불과했다. 그는 오직 전쟁과 억압만이 진정한 질서를 가져올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의 눈에는 마루의 평화로운 방식이 마치 모래성과도 같이 허약하게 보였다. 그는 작은 파도 하나에도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나약한 통치를 경멸했다. 울가람은 무자비했다. 그의 방식은 철저히 힘을 바탕으로 한 통제였고, 그에게 반기를 드는 자들은 가을 낙엽처럼 가차없이 쓸어버렸다. 왕국의 각 부족을 강력한 무력으로 정복하고 그들을 굴복시키며 자신의 지배 아래 두려 했다. 그의 통치는 겨울철 한파와도 같아서 모든 것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두 사람의 길은 처음부터 충돌할 운명이었다. 그들은 마치 빛과 그림자처럼 공존할 수 없는 존재였다. 마루는 자연과 부족의 조화를 통해 왕국을 통합하려 했고, 울가람은 강력한 군사력과 통제로 왕국을 지배하려 했다. 그들의 방식은 정반대였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간극은 더욱 깊어만 갔다. 마루는 가능한 한 울가람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려 했다. 그는 전쟁이 가져올 참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부족들이 그의 평화로운 이상에 공감하면서 마루의 영향력은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울가람은 이를 예의주시했다. 특히 자연과 평화를 갈망하는 부족들 사이에서 마루의 이상이 깊이 뿌리내리는 것을 보며 그의 얼굴에는 날이 갈수록 그림자가 짙어졌다. 울가람의 내면에서는 분노와 초조함이 소용돌이쳤다. 마루의 방식은 결코 현실적이지 않아. 평화와 대화만으로는 왕국을 통합할 수 없다. 그가 더 많은 지지자를 모으기 전에 나는 그를 무너뜨려야만 한다. 그의 눈빛이 매서워졌다.
울가람은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마루를 무너뜨리기 위한 계획을 차근차근 세워나갔다. 울가람은 독사처럼 치밀하게 움직였다. 그는 마루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각 부족들을 은밀히 협박하거나 회유했다. 때로는 달콤한 약속으로, 때로는 차가운 위협으로 그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마루를 따르는 부족들에게는 거대한 군사적 압박을 가하거나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날선 칼날 같은 위협을 가했다. 울가람은 힘을 통해 그들의 충성을 강요했고 마치 독이 퍼지듯 서서히 마루의 지지 기반을 허물어갔다. 그중 일부는 결국 마루를 떠나 울가람의 세력으로 전향했다.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이 깃들어 있었지만 울가람에게는 그것마저도 달콤한 승리의 증표였다. 마루는 울가람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감지하고 있었다. 그의 마음은 무겁고 깊어졌지만 여전히 직접적인 충돌은 피하고자 했다. 그는 전쟁 없이도 협력과 대화를 통해 울가람과 공존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울가람은 달랐다. 그는 마루의 평화로운 방식을 어리석다고 생각했다. 울가람은 오직 힘으로 모든 것을 지배해야 한다고 믿었다. 마루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평화에 대한 희망이 꺼지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왕국 곳곳에서 울가람의 영향력은 서리처럼 빠르게 퍼져나갔고 마루의 부족들은 점점 더 큰 위협에 노출되었다. 왕국 내에서는 이미 갈등의 먹구름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부족들 사이에서는 울가람의 강력한 힘에 굴복할 것인지 아니면 마루의 이상을 끝까지 따를 것인지에 대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마루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그의 평화로운 이상은 울가람의 강력한 통치 앞에서 산들 바람처럼 흩어질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는 이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길은 이제 피할 수 없이 서로를 향해 좁혀들고 있었다. 왕국 내에서 그들의 지지 세력은 점점 더 극명하게 나뉘었고 그 틈새는 깊은 협곡처럼 벌어져만 갔다. 결국 마루와 울가람이 서로의 방식으로 왕국을 통합하기 위한 충돌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어가고 있었다. 마루는 평화와 공존의 길을 끝까지 고수할 수 있을지 아니면 울가람의 강력한 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을지 그 결말은 아직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었다. 그들이 마주한 갈등의 서막은 이미 열렸고 이제 왕국의 운명은 이 두 사람의 대립 속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었다. 들판에 부는 바람은 폭풍 전야에 긴장감을 실어 나르고 있었고 하늘에는 먹구름이 점점 더 짙게 몰려들고 있었다. 울가람은 얼음처럼 차가운 눈으로 마루의 이상주의를 꿰뚫어 보았다. 그의 오랜 경험으로 다져진 통찰력은 마루가 그리는 평화로운 미래가 얼마나 허상에 가까운지를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 마루가 추구하는 평화로운 해결책은 마치 아침 이슬처럼 아름다워 보였지만 울가람의 눈에는 한낮의 태양 앞에서 순식간에 증발해버릴 허상에 불과했다. 전쟁의 참상과 끝없는 혼란 속에서 성장한 울가람에게 힘은 곧 질서였다. 그의 깊은 상처와 경험은 오직 무력과 통제만이 왕국을 하나로 묶을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자리 잡았다. 마치 단단한 쇠사슬로 엮어진 것처럼 그의 신념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마루의 평화로운 접근법은 마치 봄날의 꿈처럼 아름다웠을지 모르나 울가람의 눈에는 그저 겨울바람 앞의 촛불과도 같았다. 그는 이러한 나약한 이상주의가 결코 왕국을 안정시키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확신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마루의 이상주의적 약점을 이용해 그를 고립시키고 무력화시키기 위한 계획이 서서히 모양을 갖추어가고 있었다. 울가람은 독사처럼 치밀하고 교묘한 계획을 세웠다. 그의 전략은 마치 거미줄처럼 정교했다. 그는 먼저 마루의 평화적인 성향을 이용해 마루와 동맹을 맺은 부족들을 하나씩 무너뜨리기로 결심했다. 마치 서리가 꽃잎을 시들게 하듯 그는 마루의 영향력을 서서히 약화시키고자 했다. 그는 자신이 직접 마루와 충돌하지 않고도 그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 그 전략의 핵심은 두려움과 혼란이라는 독을 퍼뜨리는 것이었다. 마치 깊은 물속에서 서서히 퍼져나가는 먹물처럼 울가람은 부족들 사이의 불신과 불안을 조성했다. 울가람은 먼저 마루와 동맹을 맺은 작은 부족들을 표적으로 삼았다. 그들은 마치 거센 폭풍 앞에 작은 나무들과도 같았다. 울가람은 그들에게 은밀히 다가가 마루의 이상이 얼마나 실현 불가능한 것인지를 설득해 나갔다. 그의 말은 달콤한 톡과도 같았다. 평화로는 왕국을 지킬 수 없다. 마루와 함께라면 너희는 결국 왕국 내에서 힘을 잃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울가람의 경고는 마치 깊은 동굴에서 울리는 메아리처럼 그들의 마음속 깊이 파고들었다. 그는 보호와 무력을 제공하겠다는 달콤한 약속으로 그들을 유혹했다. 작은 부족들은 울가람의 압도적인 군사력 앞에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마루의 평화로운 이상이 과연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을지에 대한 의심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다. 마치 서서히 퍼져나가는 톡처럼 불안과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잠식해갔다.
울가람은 작은 부족들을 하나씩 굴복시켜 나갔다. 겉으로는 그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날카로운 칼날로 그들의 숨통을 조여오는 것과 다름없었다. 그의 무력 과시와 위협은 서서히 마루의 동맹들을 분열시켜 나갔다. 시간이 흘렀다. 마루는 여전히 대화와 협력이라는 부드러운 물결로 부족들의 신뢰를 쌓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울가람은 그 틈을 노려 강철 같은 힘으로 부족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였다. 그는 마루의 평화적인 접근을 치명적인 약점으로 삼아 결국 그가 싸우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루의 동맹 부족들은 울가람의 그림자 앞에서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칼대처럼 흔들리기 시작했다. 일부 부족들은 결국 마루의 이상에서 등을 돌려 울가람의 깃발 아래로 모여들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선택을 정당화하며 마루의 꿈이 현실에서는 이룰 수 없는 신기루와도 같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마루의 평화로운 방법은 마치 아름다운 시와도 같지만 우리는 이제 현실을 직시해야 해.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울가람의 강력한 보호가 필요하다. 그들의 속삭임은 바람을 타고 퍼져나가며 더 많은 부족들을 마루의 이상에서 멀어지게 만들었다. 마루는 자신이 믿었던 동맹들이 하나둘 울가람의 편으로 돌아서는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고뇌의 늪에 빠져들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추구하는 평화로운 세상이 과연 실현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점점 더 깊어갔다. 동맹들의 배신은 그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토록 굳게 믿었던 이상은 마치 모래성처럼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울가람은 마루의 이러한 내면의 갈등을 마치 맑은 물을 들여다보듯 훤히 꿰뚫고 있었다. 평화로 왕국을 통합할 수 있다는 그의 생각은 겨울 햇살에 녹아버릴 눈과도 같지? 울가람의 입가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미소가 어렸다. 그는 마루의 이상이 현실의 높은 벽 앞에서 얼마나 무력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증명하고자 했다. 마루는 자신의 동맹들이 하나씩 울가람의 그림자 아래로 사라지는 것을 보며 깊은 고뇌에 빠졌다. 그는 여전히 폭력 없이 이 갈등을 해결할 방법을 찾고자 했지만 울가람이 펼친 함정은 너무나도 깊고 교묘했다. 마루는 이제 협력과 대화만으로는 부족할지도 모른다는 쓰라린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다. 내가 추구하는 평화는 정말로 이길 수 있는 길일까? 전쟁 없이 폭력 없이 이 왕국을 하나로 만들 수 있을까? 마루의 마음속에서는 깊은 의문이 끊임없이 울려 퍼졌다. 그는 자신의 신념을 마지막 남은 촛불처럼 지키려 했지만 현실은 그에게 점점 더 가혹한 선택을 강요하고 있었다. 울가람의 전략은 톡사의 독리처럼 치명적이었다. 그는 마루의 동맹들을 하나둘 분열시키며 그를 철저히 고립시켜 나갔다. 마루의 영향력은 마치 저무는 태양처럼 점점 약해져갔고 그의 평화로운 이상은 현실이라는 단단한 벽에 부딪혀 흔들리고 있었다. 울가람은 이제 마루의 신념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한 마지막 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사냥감을 몰아넣은 함정에 덫을 닫는 순간을 기다리는 것과도 같았다. 마루는 점점 더 깊은 궁지로 몰리고 있었다. 마루는 깊은 고뇌의 심연 속에서 선택의 기로에 섰다. 그는 자신의 평화로운 길을 끝까지 고수할 것인지 아니면 울가람에 맞서 불가피한 싸움을 시작해야 할 것인지 무거운 선택을 앞두고 있었다. 현실은 마치 차가운 겨울 바람처럼 그의 이상을 위협했고 두 사람의 갈등은 이제 폭풍 후 직전의 고요함처럼 팽팽한 긴장감 속에 있었다. 마루의 평화로운 꿈과 울가람의 강력한 통제는 이제 왕국의 운명을 건 마지막 태계를 앞두고 있었다. 그들의 대립은 마치 새벽과 어둠이 마주하는 순간처럼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마루의 평화로운 이상은 점점 더 많은 부족들에게 퍼져나갔다. 울가람은 이를 막기 위해 마루를 제거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울가람은 마루를 직접 공격하는 대신 다른 방법을 선택했다. 바로 전설 속의 땅, 산하늘의 영토로 가는 것이었다. 울가람은 산하늘의 힘을 얻어 마루를 이기려 했다. 마루 또한 울가람의 계략을 알아채고 산하늘의 영토로 향했다. 마루는 산하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울가람을 막으려 했다. 마루와 울가람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슴에 품은 채 전설 속의 땅, 산하늘의 영토로 발걸음을 옮겼다. 신비로운 안개가 늘 감싸고 있는 그곳은 태초부터 자연을 다스리는 신적 존재, 산하늘이 거주하는 성스러운 영역이었다. 구름이 걸음을 멈추고 바람이 숨죽이는 그곳은 범인의 발길이 쉽사리 닿을 수 없는 신비의 땅이었다. 마루는 자연과 부족 간의 평화로운 조화를 이루기 위해 산하늘의 지혜를 구하고자 했다. 그의 맑은 눈동자에는 평화에 대한 갈망이 깊이 서려 있었고 그는 산하늘의 가르침이 자신이 꿈꾸는 이상향을 이루는 열쇠가 될 것이라 굳게 믿었다. 그의 발걸음에는 희망의 떨림이 묻어났다. 반면 울가람의 눈빛은 야망으로 번득였다. 그는 절대적인 힘을 갈구하며 산하늘의 신적 능력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자 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왕국을 통합하고 강력한 힘으로 지배하려는 불타는 욕망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정복자의 단단한 의지가 실려 있었다.
산하늘의 영토로 향하는 길은 마치 운명의 시험과도 같았다. 그것은 단순한 여행이 아닌 영혼을 시험하는 순례의 길이었다. 자연의 신이 심어놓은 시련들은 마치 수호자처럼 길을 지키고 있었고, 오직 자연과 하나 되어야만 통과할 수 있는 관문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루와 그의 동료들은 숲의 심장부로 들어서며 자연의 숨결을 따랐다. 그들은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나듯 나무와 바람, 그리고 숲의 생명들과 교감했다. 살랑이는 나뭇잎 소리에 귀 기울이고 미세한 바람의 손짓을 읽어내며 그들은 길을 찾아갔다. 마루의 발걸음은 마치 숲에 춤을 추듯 자연스러웠고, 그의 동료들도 그의 리듬에 맞춰 조화롭게 움직였다. 첫 번째 시련은 폭풍의 형태로 그들을 덮쳤다. 하늘은 검은 구름으로 뒤덮였고, 바람은 마치 분노한 신의 고함처럼 거세게 휘몰아쳤다. 나무들은 폭풍 속에서 신음하듯 흔들렸고, 잎사귀들은 혼돈 속에서 춤을 추었다. 마루는 이 혼돈 속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깊은 호흡을 내쉬었다. 그는 폭풍 속에 숨겨진 자연의 언어를 읽으려 했다. 눈을 감고 바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자 혼돈 속에 감춰진 질서가 보이기 시작했다. 마치 오래된 노래의 한 구절을 기억해내듯 그는 폭풍 속에서 리듬을 발견했다. 마루와 그의 동료들은 그 리듬에 몸을 맡기며 폭풍을 통과해 나갔다. 반면 물가람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다. 그는 마치 적과 맞서 싸우듯 폭풍과 대결했다. 거대한 바위를 붙잡고 근육을 긴장시키며 그는 자연의 경보를 무시한 채 오직 자신의 의지로 앞으로 나아갔다. 바람이 그의 얼굴을 후려치고 옷자락을 거칠게 휘날렸지만 물가람의 눈빛은 더욱 강렬해졌다. 그는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며 오직 힘으로 이 시련을 극복하고자 했다. 두 번째 시련은 그들의 영혼을 시험했다. 숲은 마치 살아있는 거울처럼 그들의 과거를 비추었다. 환영 속에서 마루는 자신의 어린 시절과 마주했다. 홀로 남겨졌던 그 순간의 고독과 두려움이 마치 차가운 안개처럼 그를 감쌌다. 하지만 그는 그 기억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했다. 상처는 그를 더 깊은 이해와 연민으로 이끌었고, 평화를 향한 그의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물가람의 환영은 복수와 분노로 가득했다. 그의 앞에 펼쳐진 과거는 배신과 상실의 순간들이었다. 젊은 시절의 자신과 마주한 물가람은 그날의 결심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약함은 곧 패배라는 그의 신념은 더욱 강해졌고, 힘에 대한 갈망은 더욱 깊어졌다. 마지막 시련은 거대한 강의 모습으로 그들 앞에 나타났다. 하늘을 반사하는 거울 같은 수면 아래로는 무시무시한 급류가 숨어 있었다. 마루는 강가에 서서 물의 숨결을 느꼈다. 그는 강이 단순한 장애물이 아닌 위대한 자연의 일부임을 깨달았다. 물결 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는 강과 하나가 되는 길을 찾았다. 마루와 그의 동료들은 마치 강의 자녀들처럼 물결 속으로 몸을 맡겼다. 처음에는 거칠게 그들을 휘감던 물살이 곧 부드러운 어머니의 손길처럼 그들을 안전하게 이끌어 주었다. 그들은 강의 지혜를 믿고 따랐고, 마침내 잔잔한 강변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었다. 물가람은 강을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에 강은 또 하나의 정복 대상일 뿐이었다. 근육을 단단히 긴장시키며 그는 마치 적과 싸우던 물살과 맞서 싸웠다. 거센 급류가 그를 삼키려 했지만 그의 완강한 의지는 물살보다도 강했다. 물가람은 자연의 힘과 정면으로 대결하며 마침내 자신의 힘으로 강을 건너냈다. 이제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산하늘의 영토에 도착했다. 마루의 옷자락은 이슬처럼 맑은 물방울로 반짝였고, 물가람의 근육은 전투를 마친 듯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다. 두 사람은 이제 산하늘이라는 신비로운 존재와 마주할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루는 자연과의 조화를 통해 얻은 깨달음을 가슴에 품었고, 물가람은 자신의 힘으로 이뤄낸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그들의 여정은 완전히 달랐지만 이제 두 사람 모두 산하늘의 신비로운 힘 앞에 서 있었다. 안개 속에 가려진 산하늘의 영토에서 그들은 각자의 선택과 신념에 따라 전혀 다른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산하늘의 영토 가장 깊은 곳, 시간조차 멈춘 듯한 신성한 공간에서 마루와 물가람은 마침내 전설적인 존재 산하늘을 마주하게 되었다. 그가 존재하는 공간은 단순한 장소가 아닌 자연의 모든 비밀이 숨쉬는 성스러운 성역이었다. 안개와 구름이 서로 어우러져 춤추는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다. 주변은 깊은 호수처럼 고요했지만 그 평온함 속에는 산맥보다도 무거운 위압감이 깃들어 있었다. 공기 자체가 신성한 기운으로 떨리는 듯했고, 모든 자연의 요소들이 경외심으로 숨죽이고 있었다. 이곳은 마치 세상의 시작 전과도 같은 원초적인 힘이 흐르고 있었다. 자연의 신산하늘의 모습은 그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위엄으로 가득했다. 그의 눈동자는 깊은 우주처럼 끝없이 깊었고, 그 안에는 세상의 모든 비밀이 담겨있는 듯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자연의 모든 원리를 상징하는 듯했고,
그의 숨결은 마치 우주의 진동과도 같았다. 주변의 모든 것들은 그의 시선 아래 얼어붙은 듯 고요했고 시간조차 그의 앞에서는 흐름을 멈춘 듯했다. 마루는 산하늘의 압도적인 존재감 앞에서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었다. 그의 가슴은 깊은 경외심으로 가득 찼고 동시에 평화를 향한 간절한 열망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자신이 꿈꾸는 평화로운 세상,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왕국의 비전을 진심을 담아 전했다. 마루의 말에는 단순한 희망을 넘어선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평화를 구걸하는 것이 아닌 그것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의 눈빛에는 평화를 위해 싸울 각오가 서려 있었다. 산하늘은 깊은 호수와 같은 눈으로 마루를 바라보았다. 그의 미세한 고개 끄덕임과 함께 마루의 주변 공간이 물결처럼 일렁이기 시작했다. 현실과 환영의 경계가 흐려지며 마루의 눈앞에는 그가 꿈꾸던 이상적인 세상이 펼쳐졌다. 환영 속에서 부족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자연과 인간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평화로운 질서가 유지되고 있었다. 마루의 가슴은 희망으로 부풀어 올랐다. 그러나 곧 그 평화로운 광경은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다. 외부의 위협이 검은 구름처럼 몰려왔고 내부의 갈등은 독버섯처럼 자라나기 시작했다. 부족 간의 신뢰는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고 평화로운 왕국은 혼돈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마루는 이 광경을 보며 깊은 충격에 빠졌다. 그의 이상은 마치 새벽 안개처럼 허망하게 사라질 수 있는 것이었다. 반면 울가람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다. 그는 산하늘 앞에서도 결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오히려 도전적인 기세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만함이 배어 있었고 마루의 평화로운 이상을 향한 조롱이 담겨 있었다. 평화는 허상에 불과합니다. 오직 강력한 힘만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울가람의 선언은 마치 날카로운 검과도 같았다. 그는 산하늘의 신적 능력을 탐하며 그것을 통해 완벽한 지배력을 얻고자 했다. 그의 눈빛에는 불타는 야망이 서려 있었다. 산하늘은 울가람의 말도 차분히 들었다. 그리고 그의 앞에도 새로운 환영이 펼쳐졌다. 울가람은 자신이 절대적인 힘을 얻어 왕국을 지배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의 적들은 모두 무릎 꿇었고 완벽한 질서가 유지되는 듯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환영은 변하기 시작했다. 강압적인 통치는 점점 더 큰 저항을 불러왔고 그의 왕국은 마치 겨울 나무처럼 메말라갔다. 그의 힘은 두려움을 낳았고 두려움은 증오를 키웠다. 결국 그의 왕국은 외부의 침략과 내부의 반란으로 서서히 무너져갔다. 산하늘은 깊은 통찰력으로 두 사람의 내면 변화를 지켜보고 있었다. 마루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강인한 의지와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울가람은 단순한 힘의 지배가 가져올 고립과 몰락을 직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자신들의 길을 고수했다. 마루는 이제 평화를 지키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고 울가람은 여전히 힘을 통한 지배를 추구했다. 다만 그들의 내면에는 미세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산하늘은 마침내 깊은 울림이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는 각자의 길을 택했다. 그 길의 끝에서 너희가 마주할 운명은 너희의 선택이 만들어낼 것이다. 그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 마루와 울가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각자의 결심을 다졌다. 마루의 눈에는 이제 평화를 지키기 위한 강인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고 울가람의 표정에는 미세한 고뇌의 그림자가 어려 있었다. 산하늘은 깊은 침묵 속에서 그들의 선택을 지켜보았다. 그의 존재는 마치 거대한 산맥처럼 묵직하게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제 두 사람의 여정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 만남은 그들의 신념을 시험했고 동시에 그들의 내면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앞으로 그들이 걸어갈 길은 여전히 불확실했지만 그 끝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운명은 오직 그들의 선택에 달려 있었다. 산하늘의 영토를 떠나는 그들의 발걸음에는 이제 더 깊은 깨달음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마루와 울가람이 산하늘의 신성한 시험 앞에 서 있을 때 그들의 동료인 토레와 나루 역시 자신들만의 깊은 내적 갈등의 심연 속에 빠져 있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각자의 확고한 신념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신념은 마치 오래된 나무의 뿌리처럼 깊이 박혀 있었다. 그들이 내릴 선택은 앞으로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중대한 갈림길이 될 것이었다. 도레는 봄날의 새싹처럼 싱그러운 희망을 품고 오랫동안 마루와 함께했다. 마루가 꿈꾸는 평화로운 이상과 협력의 길은 그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마치 맑은 계곡물이 바위에 스며들듯 마루의 가르침은 도레의 마음속 깊이 스며들어 있었다. 그는 마루와 함께라면 진정한 평화의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고 굳게 믿었다. 도레의 눈에는 마루가 추구하는 대화와 조화의 비전이 단순한 이상이 아닌 반드시 이루어야 할 현실적인 목표로 비쳤다. 그는 마루의 평화로운 접근이 결코 허황된 꿈이 아니라
인내와 지혜를 통해 반드시 실현할 수 있는 가치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은 도래의 마음에 점점 더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울가람의 군사적 압박은 마치 검은 구름이 몰려오듯 날로 거세졌고 부족들 사이에는 전쟁의 불길한 기운이 안개처럼 퍼져나갔다. 도래의 예리한 직감은 이 불안한 기운을 민감하게 포착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평화를 향한 믿음과 현실적인 전쟁 대비 사이의 갈등이 깊어져 갔다. 마치 달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듯 그의 내면에는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이 공존했다. 한편으로는 마루의 평화로운 이상을 굳게 믿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피할 수 없는 전쟁의 그림자를 준비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그를 괴롭혔다. 평화의 길이 과연 끝까지 유효할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는 결국 피할 수 없는 전쟁을 준비해야 하는 것일까? 도래의 고뇌 어린 독백은 깊은 숲속의 메아리처럼 그의 마음을 맴돌았다. 그는 마루를 향한 깊은 존경심과 현실적인 책임감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다. 도래의 갈등은 마치 깊은 협곡처럼 깊어져만 갔다. 그는 마루의 평화로운 이상을 지키면서도 동시에 다가올 수 있는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이중적인 책임을 느꼈다. 그의 선택은 마루의 비전뿐만 아니라 왕국의 운명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것이었다. 한편 나루는 울가람의 그림자 속에서 또 다른 형태의 고뇌를 안고 있었다. 울가람의 가장 가까운 측근으로서 그는 울가람의 강압적인 통치가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누구보다 분명하게 보고 있었다. 처음에 나루는 울가람의 강력한 지도력이 혼돈에 빠진 왕국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 믿었다. 마치 폭풍 후 속의 등대처럼 울가람의 강인한 의지가 왕국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울가람의 통치는 점점 더 폭압적이고 무자비한 형태로 변해갔다. 울가람은 마치 맹수가 먹이를 사냥하듯 반대자들을 무자비하게 제거했고 그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공포와 두려움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나루는 이러한 울가람의 폭력적인 통치가 결국 왕국을 파멸의 길로 이끌 것이라는 확신을 점점 더 강하게 느꼈다. 이대로 가다간 울가람의 힘이 오히려 왕국을 무너뜨리고 말 것이다. 나루의 마음속에서는 이런 두려운 예감이 점점 더 크게 울렸다. 그는 울가람과의 동맹을 끊는 것이 왕국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지만 동시에 그 선택이 가져올 위험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울가람의 본성을 잘 아는 나루는 자신의 배신이 어떤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의 선택은 마치 칼날 위를 걷는 것과 같았다. 한 발자국이라도 잘못 디디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었다. 도래와 나루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갈등은 마루와 울가람의 운명과 깊이 얽혀 있었다. 그들의 선택은 마치 거대한 강줄기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작은 물줄기와도 같았다. 두 사람의 결정은 이제 왕국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었다. 그들의 선택은 단순히 개인의 결정을 넘어 마루와 울가람이 이끄는 두 세력의 균형을 뒤흔들 수 있는 중요한 변수였다. 마치 새벽과 황혼이 만나는 순간처럼 그들의 결단은 왕국의 운명을 밝은 미래로 이끌 수도 어둠 속으로 빠뜨릴 수도 있었다. 산하늘의 시험을 통과한 마루와 울가람은 이제 운명의 마지막 장을 앞두고 있었다. 이 결전은 단순한 무력의 충돌을 넘어 두 개의 상반된 세계관이 맞부딪히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그들의 대결은 왕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운명의 갈림길이었고 그 결과는 세상의 질서를 새롭게 쓸 터였다. 마루는 여전히 평화의 씨앗을 심으려 했다. 그의 눈빛에는 협력과 조화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깃들어 있었고 그는 끝까지 전쟁의 비극을 막으려 했다. 반면 울가람의 눈에는 냉철한 현실주의가 번득였다. 그에게 마루의 평화로운 이상은 마치 새벽 안개처럼 허망한 것이었고 오직 강력한 힘만이 왕국을 하나로 묶을 수 있다고 믿었다. 결전을 앞둔 왕국의 중심에는 폭풍 전의 고요함이 감돌았다.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여 마치 세상의 운명을 지켜보는 거대한 눈동자 같았고 바람은 긴장감을 실어 나르며 전장을 휘감았다. 모든 이들의 시선이 이 역사적인 순간을 주시하고 있었다. 왕국의 백성들, 각 부족의 지도자들, 그리고 양측의 동맹자들은 숨을 죽인 채 이 운명의 순간을 지켜보았다. 마루는 전투가 시작되기 직전 마지막 평화의 제안을 건넸다. 그의 목소리는 깊은 호수처럼 잔잔했지만 그 안에는 강인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울가람, 나는 네가 왕국을 통합하려는 의도를 이해해. 하지만 무력은 결코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없어. 전쟁은 우리 모두를 파멸의 나락으로 끌어내릴 뿐이야. 함께 협력한다면 우리는 이 왕국을 더욱 강하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어. 그러나 울가람의 입가에는 차가운 미소만이 맴돌았다. 그의 눈빛은 한겨울 얼음처럼 차갑게 빛났다. 마루, 내 이상은 아름다운 시처럼 들리겠지?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순진하지 않아. 이 왕국을 지키고 통합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힘이 필요하다. 네가 나를 막지 못한다면 내가 그 진실을 증명하겠다.
마침내 결전의 막이 올랐다. 두 사람의 대결은 단순한 전투를 넘어 그들이 믿는 가치와 이상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순간이었다. 마루는 자연의 힘을 빌려 방어에 집중했다. 그의 힘은 마치 봄바람처럼 부드러우면서도 강했다. 숲과 강, 바람이 그의 뜻에 따라 움직이며 물가람의 군사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마루는 적들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그들을 저지하려 했다. 그의 전술은 마치 물이 바위를 감싸 안듯 적들을 포용하면서도 그들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것이었다. 그는 끊임없이 대화의 기회를 열어두었고 전투를 멈추고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했다. 반면 울가람의 전투 방식은 한겨울 폭풍과도 같았다. 그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마루의 방어선을 거침없이 부수려 했다. 하늘새의 강력한 힘으로 마루의 자연 방어막을 뚫으려 했고 그의 군대는 마치 쇠사슬처럼 단단하게 연결되어 전진했다. 이것이 내가 믿는 평화의 힘이냐, 마루? 내 이상이 얼마나 허약한지 이제 너도 깨달을 때가 됐다. 울가람의 외침은 천둥처럼 전장을 울렸다. 전장은 점차 혼돈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마루의 군대는 최소한의 피해로 적을 저지하려 했고 울가람의 군대는 압도적인 힘으로 밀어붙였다. 마루는 자연의 힘으로 적들을 감싸고 멈추게 하려 했지만 울가람의 공격은 더욱 맹렬해졌다. 시간이 흐를수록 두지도자는 점점 더 스쳐갔다. 마루는 끝까지 자신의 이상을 지키려 했고 울가람은 힘으로 모든 것을 굴복시키려 했다. 그들의 싸움은 이제 육체의 한계를 넘어 영혼과 의지의 대결이 되었다. 백성들은 숨죽인 채 이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두 사람의 싸움이 단순한 승패를 넘어 세상의 질서를 결정짓는 운명의 순간으로 비쳤다. 마루의 평화로운 이상이 승리할 것인가? 아니면 울가람의 강력한 통치가 세상을 지배할 것인가? 그 답은 아직 미지의 영역에 있었다. 결전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 하늘은 여전히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바람은 긴장감을 실어 나르고 있었다. 이 싸움의 결과는 단순히 한 왕국의 운명을 넘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미래의 방향을 결정지을 것이었다.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질문이 맴돌았다. 과연 누구의 길이 진정 왕국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답은 아직 알 수 없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이 결전이 끝난 후의 세상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일 것이라는 점이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이제 운명의 갈림길 앞에서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최종 결전은 울가람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마치 밤이 낮을 삼키듯 울가람의 압도적인 힘은 마루의 평화로운 이상을 완전히 집어삼켰다. 마루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대화와 협력의 가능성을 믿으며 싸웠지만 그의 목소리는 결국 전장의 혼돈 속에 묻혀버렸다. 마지막 전투의 순간 마루의 눈빛에는 여전히 흔들림 없는 신념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쓰러지는 순간에도 평화에 대한 믿음을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울가람은 승자의 무자비함으로 그에게 어떠한 자비도 베풀지 않았다. 마루가 품었던 이상은 마치 설이 맞은 꽃처럼 하나둘 시들어갔다. 마루의 패배는 그와 함께하던 이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의 동맹자들은 마치 흩어지는 안개처럼 사라져갔고 평화를 꿈꾸던 자들은 각자의 은신처로 숨어들었다. 왕국에서 들리던 평화와 협력의 목소리는 마치 겨울새들의 노래처럼 점차 멀어져갔다. 울가람은 마침내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 그의 군대는 철갑을 두른 맹수처럼 왕국 전역을 장악했고 그의 힘은 이제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 되었다. 반항하는 자들은 모두 사라졌고 남은 이들은 그의 그림자 아래 고개를 숙였다. 그의 통치는 마치 견고한 성벽처럼 단단해 보였다. 울가람은 자신의 힘으로 왕국을 완벽하게 통합했다. 그는 각지의 영주들과 부족 지도자들에게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이제 더 이상 도전할 수 있는 자가 없음을 증명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울가람의 승리는 점차 그림자를 들이우기 시작했다. 마치 완벽해 보이는 얼음 아래 숨은 균열처럼 그의 통치 아래에서 불만의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백성들은 처음에는 두려움에 복종했지만 그 두려움은 점차 저항의 불씨로 변해갔다. 울가람의 통치는 강철 같았지만 그 차가운 힘은 백성들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의 군대가 지나간 자리마다 침묵이 내려앉았고 그 침묵 속에서 불만의 속삭임이 퍼져나갔다. 그의 힘은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지만 그 내면에는 이미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 반란의 조짐은 마치 봄날 눈 녹듯 자연스럽게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작은 저항으로 시작된 것이 점차 더 큰 물결이 되어갔다. 울가람은 이를 힘으로 진압하려 했지만 저항은 마치 잡초처럼 그가 밟은 자리에서 다시 자라났다. 울가람의 군대는 끊임없이 반란을 진압하느라 지쳐갔다. 그들의 힘은 여전히 강했지만 그들이 진압해야 할 저항은 마치 봇물처럼 끊임없이 솟아났다. 울가람은 더욱 강력한 통제로 이에 대응했지만 그의 강압적인 대응은 오히려 더 많은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백성들은 울가람의 철권 통치 아래서 자유를 잃었다. 그들의 삶은 마치 새장 속의 새처럼 억압되어 있었고 그들의 불만은 점차 더 깊어져갔다. 울가람이 쌓아올린 힘의 성벽은 겉으로는 견고해 보였지만 그 내부에서는 이미 무너짐의 징후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희망의 씨앗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마루의 패배는 그의 이상의 완전한 소멸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마치 겨울을 견디는 씨앗처럼 그의 평화로운 비전은 백성들의 마음속 깊이 잠들어 있었다. 울가람의 억압이 강해질수록 오히려 마루의 이상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더욱 깊어져갔다. 백성들은 울가람의 통치 아래서 고통받으면서도 마루가 꿈꾸었던 평화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마루의 이상은 마치 깊은 우물 속의 물처럼 맑게 보존되어 있었다. 겉으로는 침묵했지만 그들의 내면에서는 여전히 자유와 평화를 갈망하는 목소리가 살아있었다. 울가람의 승리는 완벽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단지 겉모습일 뿐이었다. 그의 힘은 왕국을 장악했지만 그 힘으로는 결코 백성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었다. 마치 모래성처럼 그의 통치는 겉으로는 웅장해 보였지만 그 기반은 점차 약해져가고 있었다. 왕국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했다. 울가람의 철권 통치는 계속되었지만 그 아래에서 자라나는 저항의 불씨는 점점 더 강해져갔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왕국의 표면 아래에서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울가람은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그의 승리는 결코 완전하지 않았다. 그의 통치는 마치 달빛에 비친 그림자처럼 겉으로는 거대해 보였지만 실상은 점점 더 허약해져가고 있었다.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었고 그 대답은 시간만이 알고 있었다. 전장의 먼지가 가라앉은 자리, 마루는 무너진 꿈의 잔해 속에 서 있었다. 전쟁의 상처는 대지를 갈라놓았고 울가람의 승리는 마치 짙은 구름처럼 왕국 전체를 덮고 있었다. 마루는 폐허가 된 전장을 바라보며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평화와 협력의 이상이 산산조각 난 것만 같은 깊은 절망을 느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물음이 파도처럼 일렁였다. 평화는 정말 힘 앞에서 무력한 것인가? 그가 꿈꾸던 세상은 단지 허상에 불과했던 것인가? 하지만 깊은 절망의 심연 속에서도 마루의 내면에는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가 남아있었다. 마치 폭풍 후에 다시 피어나는 새싹처럼 마루의 신념은 패배의 잿더미 속에서도 생명력을 잃지 않았다. 오히려 이 실패는 그의 이상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다. 패배는 그에게 쓰라린 교훈을 주었지만 동시에 더 깊은 통찰을 가져다 주었다. 진정한 평화는 단순히 전쟁의 부재가 아니야. 마루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깨달음의 빛이 어려 있었다. 우리는 더 크고 깊은 변화를 만들어내야 해. 도레는 마루 곁에서 묵묵히 그의 말을 듣고 있었다. 그도 전쟁의 참혹함을 직접 목격했고 울가람의 압도적인 힘 앞에서 무력함을 느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지금 그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 승리는 일시적일 수 있지만 진실은 영원하다. 도레의 말에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다. 울가람은 전쟁에서 이겼을지 모르지만 그의 승리는 결코 완전하지 않아. 사람들의 마음까지 정복할 수는 없으니까. 마루는 도레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그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패배의 어둠 속에서 새로운 빛을 발견한 것처럼 그의 시선은 이제 더 먼 곳을 향하고 있었다. 우리는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해. 마루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결의가 담겨 있었다. 이 왕국의 경계를 넘어 더 큰 가능성을 찾아야 해. 평화는 단순히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야. 그것은 마치 물결처럼 퍼져나가야 하는 거야. 도레는 마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도 새로운 희망의 빛이 어려 있었다. 우리가 여기서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의 신념이 잘못된 것은 아니야. 단지 우리가 그것을 실현할 더 나은 방법을 찾지 못했을 뿐이지. 두 사람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그들의 계획은 더 이상 한 왕국의 통합이 아닌 더 큰 세상에서 평화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었다. 마루는 자신의 이상이 결코 한 곳에 국한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세상은 우리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복잡해. 마루의 말에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만큼 더 많은 가능성도 존재하지. 우리는 그 가능성을 찾아 나서야 해. 그들은 이제 왕국을 떠나 새로운 길을 찾기로 했다. 그들의 여정은 더 이상 울가람과의 직접적인 대결이 아닌 평화와 협력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순례가 될 것이었다. 마루와 도레는 각자의 가방에 필요한 것들을 챙기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다. 이 세상은 아직 희망으로 가득 차 있어. 마루는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왕국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하는 것들이 어딘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우리는 그것을 찾아내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어?
마루와 도레는 새벽빛이 터오는 지평선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마음속에는 새로운 희망이 가득했다. 비록 왕국에서의 전투는 패배로 끝났지만 그들의 진정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물가람의 그림자가 드리운 왕국을 뒤로하며 두 사람은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갔다. 그들의 여정은 이제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다. 평화와 협력이라는 이상은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그 길이 얼마나 멀고 험난할지 알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저 멀리 떠오르는 태양이 그들의 새로운 여정을 비추고 있었다. 그들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새로운 희망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시작했다.